약간 이제 하던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K'-K의 I-델타 K이고요. 이제 요 순투자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이건 투자예요. S. 그래서 I, S에 AK의 3분의 1승이고 생산함수는 이 위쪽에 이렇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뭐 필요하지 않으면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고 감가상각은 이렇게 기울기가 델타인 감가상각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K0라고 한번 해보죠. K0 예를 들면 5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냐면 이마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실제로 생산하는 것은 이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그 중에 투자는 이제 요만큼 이루어지겠죠. 자, 이만큼이 투자예요. I 1인당 투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델타의 K만큼 발생을 해요. 감가상각이 얼마만큼이냐면 이제 정확히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이죠.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러브 모션에서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정확히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만큼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넷 인베스트먼트니까 얼마만큼, 그러니까 다음 기 K1은 얼마가 되냐면 K0, 5에서 이 추가로 늘어나는 1인당 자본 스탁 넷 인베스트먼트만큼만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만큼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하고 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 1인당 자본 스탁은 여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K1이 돼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K1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이만큼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투자를 이만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투자예요. K1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만큼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때 감가상각은 이만큼 발생하겠죠. 그러면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가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1기와 2기 사이에는 자본 스탁이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K2는 얼마만큼이냐면 K1에다가 새롭게 늘어난 자본 스탁의 양을 더해 주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에 2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K2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본 스탁이 축적되어 간다는 걸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2일 때 당연히 이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또 늘어나겠죠. K3일 때 이만큼 또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자본 스탁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이 만나는 점에 도달하면 실제로 도달하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리밋의 개념이기 때문에 리밋은 사실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진 않아요. 여하튼 우리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뭐 이제 그 점에 도달한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어떤 점에 도달하냐면 이제 이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에 만약에 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점에서 그러니까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지는 수준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뭐 편의상 K스타라고 부른다면 K스타만큼의 자본 스탁을 축적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절대 K스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리밋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우리는 K스타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K스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투자와 감가상각은 이제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넷 인베스트먼트가 제로가 되니까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I 마이너스 델타 K가 0과 같아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뭐 제로가 된다 혹은 K 프라임 K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진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줄어들지도 않겠죠. 이러한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인당 GDP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투자. 이거에 S배만큼을 곱한 거예요. 근데 S가 1보다 작으니까 S배 1보다 작은 값을 곱하면 이제 투자는 그보다 밑에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감가상각. 제가 했던 엑서사이즈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투자와 감가상각 사이의 차이가 0보다 크니까 계속해서 자본 스탁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정도는 이만큼이겠죠.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의 차이만큼 그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K스탁 값 근처에 매우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교적 작게 조금씩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굉장히 이제 더디게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날 거예요. 반대로 이쪽 영역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1인당 자본 스탁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 영역에서는 투자는 이만큼 이루어지는데 감가상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더 크다. 다시 말하면 마모되는 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비나 시설들이 계속해서 마모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지보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 얼마만큼이 줄어드냐면 이 차이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net investment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처음에 줄어들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에 1인당 자본 스탁은 여기에 오고요. 이 수준에서도 여전히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더 큽니다. 그럼 이제 또 자본 스탁이 줄어들겠죠. 감가상각 되는 것만큼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가상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 스탁은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추론을 계속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K스타보다 더 많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은 이제 K 프라임으로 수렴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K스타에 무한히 가까워지면 이제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들이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teady state, 1인당 자본 스탁, per capital 스탁이라고 부르는데요.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불러요. 스테디 스테이트는 뭐 균제 상태, 뭐 정상 상태, 안정 상태 뭐 다 번역하는데 저는 정상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의미상으로는 균제 상태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균제라고 하는 말이 한자인데 되게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뭐 안정적인 상태, 정상 상태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시경제 변수들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상태예요. 변화하지 않는 상태. 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가 된다면 혹은 어떤 국가가 1인당 자본 스탁을 정말 happen to be K스타만큼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이 K스타 수준에서는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여기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익스페리먼트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상 상태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익스페리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과제와 관련된 질문 뭐 다시 하셔도 괜찮고